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주 달빛 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2029년에 대구 경북 신공항과 달빛 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특별법의 내용과 기대, 앞으로의 사업 추진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지역 최초로 문을 연 달서구의 공공 반려견 놀이터 소개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교통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향, 큰고개 오거리 1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신천대로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 도청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있는데요.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경대교 방향과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상동교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교 부근 122km부터 다부터널 뒤쪽 125km까지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로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9도 안팎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조금 커지겠습니다. 옷 속을 파고들던 칼바람과 한파도 대부분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며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밤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6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투입되는데요. 학폭 사건 처리에 대한 교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명확한 업무 분장 또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을 조기에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거네요. 예, 대구시교육청은 100명의 학폭 조사관을 선발하는데요. 지난주 모집 마감 결과 모두 18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94명으로 지원자 중에 가장 많았고 퇴직경찰 55명, 퇴직교원 37명 순이었습니다. 국내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조사관 1명당 연간 22건, 한 달 평균 1.8건의 사건을 맡을 걸로 보이는데요. 교육 현장은 이 새로운 역할이 도입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반신반의라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기존 학폭 사건 처리에서 학교와 학부모 간 1대1 구도에서 제3자에 가까운 조사관이 들어옴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청소년 상담이나 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학폭 사건 처리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해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학폭 조사관 제도가 이제 첫걸음을 떼는 만큼 의구심도 나오는데요. 어디까지가 교사의 업무고 어디부터가 조사관의 업무인지를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교사에 비해서는 아동 발달 과정이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수를 충실히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대구 수성구 140여 가구의 후분양 공동주택 단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앞서 이곳을 분양받은 25가구는 지난주 금요일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내용 증명을 신택사와 시행사에 보냈는데요. 전체 분양자들은 공매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대주단은 시행사가 PF 대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사업장 처분을 위임하고 신탁사는 이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매각하는데요. 입주자들은 공매를 통해 재산 가치가 떨어져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이 1차 최저 입찰 금액은 기존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는 편인데 유찰이 거듭돼서 5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분양가보다 4억 원 이상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4억 원이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예, 쟁점은 이 공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이 기존 분양자에게도 소급되는지 여부인데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이 향후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신탁사의 공개 매각도 분양 가격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다음 소식은요. 대구시가 2029년까지 9천억 원을 투입해 노사문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4대 정책 목표와 29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국비 3,095억 원, 시비 5천억 원 정도를 투입합니다. 4대 정책 목표로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 그리고 노사 상생을 위한 노동 거버넌스 강화 등을 설정했고요. 영세사업장 전담 노무사 제도 도입이나 표준 노동 지침 확산, 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같은 8개 신규 과제도 설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지역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들도 상당히 구체적인 편이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좋은 변화들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쯤 북구 도남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이동식 간이 화장실로 승용차가 돌진해 화장실 안에 있던 60대가 사망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이 승용차는 간이 화장실을 정면으로 충돌해 관통한 뒤 화장실 뒤쪽에 있던 바위와 부딪히고서야 멈췄는데요. 사망한 남성은 화장실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관계자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과학 수사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짧게 볼까요? 예,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접수가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를 가정폭력 대응 강화 기간으로 삼고 우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667곳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합니다. 또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사법 처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문시장 2대째 장사하고 있는 김상엽입니다. 친구로로 판매하고 있고요. 겨울에 보통 극세사 이불도 많이 찾으시는데 극세사보다는 지금은 그래 476 다수순 이불을 또 많이 찾습니다. 우리 혼수 이불이나 답례품 이불 같은 경우는 덮었을 때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허물 같은 거 잘 덮어주세요. 앞으로 좀 토닥토닥 잘 돌봐줘 주세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런 이불이 많이 나가는데 이불의 소중함이 보온 효과도 있지만은 뜻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 거기서 계속 계셨고 거기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서 대를 이뤄서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4.19 화재 났을 때 물건이 타고 뭐 없어지는 거 있지만은 자리 잡기가 참 쉽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화재 나고 난 다음에 걱정하신 분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저희가 이제 화재가 나고 모든 정보나 연락처나 그런 걸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손님들이 또 이렇게 가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고마웠고 또 생각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재건축이 되면서 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2대째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3대째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이래 발전이 되고 재래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달빛 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정말 드디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좌절이 오랫동안 됐었는데 결국은 특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을 하면서 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을 했고 빨리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류가 됐습니다. 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도 한 달 정도 됐고 이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지난주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당초 이 달빛 고속철도라고 하는 명칭에서 이 고속이 빠진 이 달빛 철도로 또 이 복선화를 빼면서 예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 특별법 일부가 수정이 됐습니다. 뉴스 들으신 분들 왜 달빛 계속 달빛이라고 하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대구의 옛 이름인 그 달구벌과 광주의 순 우리말인 빛고울 그 첫 글자를 각각 따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 달빛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서 광주역, 전남 담양, 전북 순창, 남원, 장수, 경남 함양, 거창, 합천, 경북 고령을 거쳐서 서대고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코스고요. 총 연장은 200km 정도 됩니다.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 기본 방향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조항이 담긴 이유입니다. 네, 특별법이 뭐 수정이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이 그 예타 면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가 이 단순 경제성 대비 이 편익 비용 뭐 따졌을 때는 통과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이 달빛철도 건설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km 이내는 이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 주변의 지역 개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2021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가장 저렴한 방식이었던 이 단선의 준고속철도 기준으로 이 건설 총 비용이 4조 5,154억 원이었는데 이게 2023년 물가 기준으로 6조 429억 원입니다. 때문에 이 건설 시기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급격하게 건설 물가가 올라가지고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특별법이 통과된 내용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온도차가 좀 크더라고요. 뭐 대구, 광주 같은 해당 지역들은 일제히 환영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예타 면제를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특별법안에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게 철도 포퓰리즘이다.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무력화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비슷한 특별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재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이 아닌 그 예타 기간을 줄인 신속 예탄을 대안으로 좀 제시하는 등 특별법 무력화에 나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수요와 공급 중심의 경제성 평가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의 정책적 요소도 반영됩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사람이 줄어드니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가 사업의 경제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비수도권에는 높은 장벽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 아마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메시지를 남기긴 했는데 GTX라고 하죠.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이 철도는 뭐 이야기만 나오면 금방 될 것처럼 추진이 됩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비수도권은 뭘 하더라도 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타 면제는 좀 필수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철도와 교통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제도에서 좀 벗어나서 이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예타 적용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 사회간접자본 예타 대상을 완화하는 법안을 좀 추진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청 기자가 소개도 해줬지만 이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지방 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집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백 조에 달하는 그 서울 중심의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GTX죠. 네. 이제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의 혈맥을 뚫는 10조도 안 되는 달빛 철도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건다. 시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은 장벽입니다. 하지만 이 벽을 통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달빛철도 건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네, 당초의 개통 목표는 2030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9년 조기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25년에서 2026년 또 착공을 2027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올해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연말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 법에 규정한 첨단화 기본 방향에 맞춰서 단선화가 기본이라면 네. 복선화죠. 양쪽에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복선화 방향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때문이라도 좀 최대한 단축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철도가 단선으로 수정이 된 것 같았는데 복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법에 그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을 들인 이 복선호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미래 수요를 반영한 앞서 이제 그 청 기자도 얘기했듯이 첨단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좀 포함이 시켰는데 앞으로 부지 매입 등의 방식으로 복선화를 추진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6조 원을 조금 넘는 건설비에서 8조 7천억 원 정도 한 2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달빛철도가 국토 균형 발전, 동서 화합이라는 큰 상징적 의미에 더해서 여러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도가 기본적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망이었습니다. 이게 동서로 가게 되면 이 영호남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또 2038년 이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에 맞춰서 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다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이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된 TK 신공항과 좀 연계를 하면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게 좀 되긴 했는데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이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원, 고용 유발로 이제 3만 8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이 됐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결돼서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또 달빛철도가 지나는 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가 좀 구축이 돼서 네. 각 지역 간의 미래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역세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수요가 기대만큼 될까? 이 부분이 뭐 늘 관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대구와 광주 간의 통행량이 좀 적은 편이죠. 맞습니다. 이 대구와 광주 간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이 22,300대 정도 됩니다. 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 절반 이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교통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서 이 만나지 않았던 곳들의 이 이동이 더 잦아들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이 될 부분 또 바라는 점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뭐 이제 이 철도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정치권도 판단을 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화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간 교류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철도 개통으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달빛철도가 희망철도다라고 저는 희망이다. 보겠습니다. 네, 대구와 광주 간의 거리가 1시간, 이 물리적 거리가 1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이 심리적 거리감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개사를 해왔는데요. 네. 이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리산을 건너면 광주의 정거장엔 달빛이 쏟아지네. 네, 힘차게 달려라 달빛철도 999로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보기를 우리 아침의 광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죠.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33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대구 최초로 달서구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박능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달서구는 도시명 반려견 쉼터인 달서 반려견 놀이터를 장동에 조성했습니다. 총 7,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개 면적과 비슷한데요. 2월 중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는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관리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누리야, 이리 와. 아이, 잘했다. 누리 이리 오세요. 아이, 잘했어. 간식, 아이, 재밌어. 좋아. 루나, 루나, 아이 잘했어. 네, 아키, 가자, 아키 가자. 반려견 놀이터에서 운영 관리 요원을 맡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저희 놀이터는 매표소와 주차장 그리고 관리동 건물,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그리고 산책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면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를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 40cm 이상은 대형견 놀이터로 들어갈 수 있고 40cm 미만은 중소형견으로 구분됩니다. 놀이터 내부에 오셔서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놀 수 있지만 입장하기 전까지 길을 올라오실 때도 목줄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변 봉투와 목줄은 개인이 필수로 지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는 퇴장 조치 또는 이용 불가되는 점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저희 놀이터에 오는 강아지들 성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돕는 헬퍼독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헬퍼독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네, 혹시 반려견 놀이터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입장해야 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입장해야 합니다. 절대 반려견만 두고 퇴장할 수 없는데요. 네. 또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는 직접 수거해야 됩니다.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칠곡에서 리트리버랑 허스키 한 마리씩 키우고 있고요. 오늘 여기 열었다고 해가지고 애들 뛰게 할 겸 놀러 왔어요. 일단 얘네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일단 입장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대구에도 대형견 되는 곳이 한 군데 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뛰는 곳이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몇 군데 계속 더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은 좀 있죠. 일단 애들 뛰놀기에 크기도 좀 넓은 것 같고, 애들 뛸 수 있게 저런 어질리티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대구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른 동네에도 한두 군데 좀 생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진도를 키우고 있는 진순이 보호자입니다. 달서구에 반려견 놀이터 생긴다 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 있어갖고 최근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형견 키우는 사람으로서 애들을 목줄을 풀고 놀만한 공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어차피 이런 반려견 놀이터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 따나 생겨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을 위한 공식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죠. 네,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 경북에는 구미, 을성, 포항 등 5개 시군에서 공공형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반려견 놀이터의 공간을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달서구청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뿐 아니라 인근 성서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동공원 내 분묘를 차례대로 이장해 기존 공동묘지를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업단지로 인해 낙후된 생활환경 및 경관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명문화대학교와 반려견 놀이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대형견이 갑자기 소형견을 향해 달려드는 아찔한 상황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체격에 따라 대형견 놀이터, 중소형견 놀이터로 분류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 부지에 1.5에서 2m의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장동공원 이용객과 별개로 반려견 놀이터 전용 진입로를 만들어 공원 이용객과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됨에 따라 프리마켓, 사진 콘테스트, 반려견 건강교실 등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과 문화가 만개하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월까지는 겨울철 운영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경주와 포항,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